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유부남입니다. 곧 있으면 아내와 결혼한 지 15년입니다. 아내와 연애했을 당시에도 저남은 20살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잘 보이고 싶은 것도 있고, 제가 20살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라 항상 돈이 부족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서 처남에게 넉넉히 용돈도 자주 주고 나름 고가의 선물과 시계도 사주었습니다. 게다가 이른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서 자리도 잡았기에 또래 친구들 대비 경제적으로 여유로웠기에 크게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어찌어찌 시간이 지나서 저희는 결혼을 하였고 처남은 군대를 갔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저희 신혼집과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장모님께 사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일찍 사별을 하시고 혼자서 오랜 기간 동안 아내와 처제, 처남을 키우셨습니다. 처제는 저희보다 일찍 결혼을 해서 부산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보지도 못하고 처남은 군대에 갔고 혼자서 계시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오시면서 다니던 일자리도 그만두시게 되었고 생활비 및 용돈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너무 고마워하셨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과 음식을 만들어서 자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런 것밖에 해줄 게 없다며 미안해하셨지만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저로서는 장모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처남이 제대를 하였고 어느 정도 성숙해져서 나올 줄 알았는데 군대 가기 전과 동일하게 여전히 철이 없고 천진난만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대학생이고 즐길 나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처남과 그런 처남을 아직도 어린애로만 보는 장모님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처남 관련해서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대학 졸업 전이라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사회활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매일 친구들과 술 먹고 클럽 다니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알아듣고 이야기해주고 설득을 해도 처남 인생을 처남이 낭비하겠다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장모님께서 용돈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없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물가에 관계없이 생활하실 만큼 넉넉한 용돈이라서 의아하긴 했지만 어디에 허투루 쓰실 분이 아니었기에 용돈은 그대로 드리고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드린 첫날부터 밤늦게 각종 술집, 클럽 등 결제 문자가 오는데 딱 봐도 처남이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성인인지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본인 용돈을 쓰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장모님한테 다 받아서 쓴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장모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처남이 제대하기 전에는 매달 돈이 남아서 군대에 있는 처남한테 용돈 좀 주고 개인적으로 저축도 하셨는데 처남이 제대한 이후에는 점점 더 많은 용돈을 요구하면서 제가 드리는 용돈의 대부분을 처남에게 주고 남은 돈으로 최대한 아껴서 생활비 및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처남이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해결이 될 줄 알고 과거에 저축해둔 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셨는데 그것도 이미 다 쓰고 없다 보니 부족한 생활비를 집에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조립 부업을 해서 충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시던 부업마저도 경기가 어렵다며 없어지면서 도저히 당장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저한테 용돈을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생신이나 어버이날에 사드린 귀금속이나 가방들도 일부는 처분해서 부족한 생활비로 쓰거나 처남이 몰래 팔아서 본인 용돈 및 유흥비로 쓴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내와 한참을 상의한 끝에 이미 처남 손에 들어간 카드는 정지를 시켰고 장모님은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살고 계셨던 집은 부동산의 월세, 전세 둘 다 내놓았고 장모님 사들인 차도 처남이 타고 다니길래 정리해버렸습니다. 처남에게 일절 상의도 없이 이틀 만에 모든 것을 처리해버렸고 처남은 관계없다는 듯이 PC방이나 가고 낮잠이나 자더니 싸게 내놓은 집은 바로 월세가 들어왔고 카드가 정지된 것도 한참 지나서 알았는지
카드만이라도 풀어달라고 저희 아내한테 사정하고 때 피우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매정하게 내쫓았더니 그나마 부산에 있는 처제에게 찾아갔지만 이미 처제도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터라 밥 한 끼 사 먹이고 처남을 내쫓았습니다. 한동안은 친구네 집에서 지내는지 조용하다가 서너 달이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당장 갚아야 될 것 같다면서 돈 좀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입도 없는 처남을 언제 어떻게 갚을 줄 알고 돈을 빌려주냐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지만 계속 부탁한다면서 전화가 오길래 택배일 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처남을 택배기사 조수로 일하는 조건으로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주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힘든 일을 해보니 몸이 매일같이 부서질 것처럼 아프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까지 나온 본인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저와 아내 그리고 장모님에게 매일같이 투정을 부렸지만 제가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좋은 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온 것이 전부고 자격증이나 회사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시킬 수 있겠냐면서 지금 처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젊은 나이와 체력밖에 없으니 그런 처남에게 그렇게 많은 월급을 주는 곳은 택배 일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투정대는 처남을 보면서 더 강하게 붙잡고 정신교육을 시켜야 할 상황임에도 장모님은 처남이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며 처남이 빌린 돈은 장모님이 어떻게 해서는 갚겠다고 하시는데 저와 아내 그리고 처제는 이런 장모님 때문에 아직도 처남이 저러는 거라며 독하게 마음먹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사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중입니다. 일단 처남이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월급에서 본인 생활비를 제외하고 저한테 빌린 돈을 다 갚으려면 앞으로 최소 1년은 더 해야 됩니다. 장모님 용돈을 드리고 며칠이 지나면 처남이 월급날이 아닌데도 빌린 돈을 일부 갚는 것을 보면 장모님께서 처남에게 아직도 저희 몰래 돈을 주고 계신 것은 같은데 그것마저도 막으면 장모님께서 너무 속상해하시는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다 보면 무언가 깨닫고 정신을 차릴 거라 믿습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 말로는 제 원망도 많이 하고 몰래 도망가거나 연락 끊고 무작정 일 안 나온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 투정도 없이 성실히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많이 원망했겠지만 웃으면서 처남과 풀날을 기대하면서 사연을 그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